숨바꼭질의 끝입니다. 계곡 살인 피의자들이 고향에서 검거됐다라는 주제인데요. 계곡 사망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를 했던 이은혜 그리고 공범 조연수가 도주 4개월 만에 그리고 공개 수배 17일 만에 지난 토요일 4월 16일에 고향에서 이제 검거가 됐어요. 예,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공개 수배 이후에도 피의자들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모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체포된 당일 이 씨의 부모님의 설득으로 뭐 자수의 의사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체포된 이후에 경찰서로 오면 이제 취재진이 그 길목에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혹시 뭐 범행을 인정하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요. 공개 수배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얼굴을 대부분 가린 상황이었어요. 좀 우리가 상황을 짚어보면 경찰에서 인천지검과 합동 검거팀을 꾸릴 때만 해도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관이 11명 정도만 투입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또 탐문 수사를 위해서 42명까지 수사 인력을 늘려서 추정망을 좁혀왔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검거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 씨의 아버지하고 경찰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아버지가 딸이 자수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경찰에 좀 최후에는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씨 아버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찾아서 두 사람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검거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 외진 곳이나 아니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어디 이제 지방 멀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가까운 곳입니다. 비교적 경기도 고양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리고 숨어있던 오피스텔 자체도 굉장히 좀 번화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두 사람의 어떤 흔적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밀항을 한 건 그렇죠. 아니냐, 그 얘기까지 굉장히 외진 산속에 있는 건 아니냐라고 했지만 검거하고 보니 고양시 한 오피스텔이었고요. 삼성역, 지하철역 부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역 주변에 보통 상가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외로 범죄자들이라던가 수배된 피의자들이 역 주변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뭐 왕왕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역 부근에 좀 아무래도 상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죠. 편의점 이런 시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숨어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급하게 음식이라던가 물을 조달하게 좀 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수배자들이 외딴 지역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외지인들이 갑자기 오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오히려. 누구냐 의심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라고 해서 뭐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찾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씨와 조 씨가 오피스텔에 온 이후 계속 내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라고 해요. 네.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보니까 가끔 외출도 했다라고 하고 대범하네요. 예, 공개 수배 이후에도 뭐 태연하게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뭔가 산속에 숨어들거나 아니면 정말 밀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은혜와 이 공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다녀요.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하긴 했고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좀 일반 시민이 알아보는 데는 어려워서 맞아요. 이런 면이 좀 영향이 있을까 싶고요. 또 경찰에서는 지금 조력자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체포됐을 당시에 굉장히 여인 모습이어서 음식물 조달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네.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17일 동안 저도 사실 뉴스만 틀면 두 사람 얼굴을 보다 맞습니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공개 수배를 하면 제보를 통해서 검거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도 사실은 매년 5월과 11월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를 한 20명 정도 추려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당수 수배자가 검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렇게 20명을 추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박종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검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사실은 마창진 같은 경우에 검거가 되는데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대전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 역시도 시민의 제보로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은혜와 이 공범 같은 경우에도 뭐 17일 만에 검거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좀 빨리 검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공개수배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추려서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다 보면 범죄자들 검거하는데 큰 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제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전국에서 그동안 제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골목길에서 봤다 이런 제보도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 이런 제보도 그동안 많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지역 경찰과 연계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네. 어쨌든 이번에 검거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뭐 길을 가다가 혹시나 내가 보면은 뭐 제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착의를 딱 확신하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이렇게 제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경찰이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결국에는 좀 검거를 하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런데 그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공개 수배했는데도 계속 못 잡는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현상금 걸어야 된다. 이것이 효과적인 그렇죠.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현상금을 걸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가 혹시 나눠져 있나요? 이게 두 가지 이제 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상금을 따로 이제 걸지 않고 우리가 수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이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뭐 테러자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요.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그때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제 현상금식으로 이제 공로금을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경찰이 처음부터 이렇게 현상금을 책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상 금액 같은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제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제 5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훨씬 더 큰 액수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사실 보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재량으로 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떤 범죄는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되고 피해가 굉장히 중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보상금은 또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은혜를 이제 목격을 했다고 이제 제보를 받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른 지명수배자를 또 검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제보받고 출동했는데 전혀 이 근거가 없는 제보였다면 허탈하신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또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서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쯤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요. 이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한 남녀가 가고 있다라고 반려견을 안고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네. 경찰이 급히 출동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들어간 고깃집으로 들어가서 신원을 확인했는데 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 남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명수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바로 검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투철한 현장의식으로 인해서 그러게요. 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뭐 다 제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갔다가 이제 아닌 경우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또 다른 범죄자를 검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또 다른 좀 소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개 수배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이제 행적은 묘연했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도도 워낙 많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 씨가 사망한 날에 영상이 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일었어요. 예,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9년 6월 30일인데 최근 채널A를 통해서 이 영상이 뒤늦게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계곡 주변엔 7명 정도 그 남편 윤모 씨라던가 이은혜를 비롯해서 7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수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못했죠. 있죠. 그랬더니 큰 튜브 위에 몸을 말하자면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그쵸. 튜브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A씨가 이 튜브를 계속 밀면서 하니까 이 남편이 겁에 질려서 그만해 그만해 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은 다이빙을 하는 듯한 모습, 나봐, 그러니까 시범을 네.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이 튜브를 약간 물이 깊은 곳으로 억지로 끌고 그쵸. 가려고 하면서 그쵸. 굉장히 이 남편 윤모 씨가 겁에 질려하는 모습, 튜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꽉 잡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이 또 다른 모습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의 해명을 보면 게임을 해서 뭐 칼이 없으니까 수박 깨기 하려고 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게임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은 장면도 지금 세상에 그쵸. 알려졌는데 이 남편 윤모 씨가 머리로 수박을 너무 깨는 고통스러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데 주변에서는 깔깔거리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 이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족 입장에서 이런 영상들을 접했을 때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릴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은혜가 참 괘씸한 점이 또 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연금도 챙겼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 남편이 16년간 굉장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쵸. 결혼 생활 중에 경제권을 사실상 갖지 못했던 남편이 뭐 일각에서 알려진 것은 뭐 점심값까지 아꼈다 이런 소식이 그쵸. 전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우리가 이 순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일단 그쵸. 배우자인 이은혜가 우선순위죠.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이은혜가 사망한 후, 남편 사망 후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 원씩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았는데요. 28개월 동안 이것을 챙겨서 약 1,300만 원 정도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참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을 챙길 수 있었지라고 해서 언론에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이 사망자의 유족 측에서 경찰 소식을 2020년 10월 공단 측에 알렸다고 했는데, 네. 공단에서는 아직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지급을 도중에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은혜가 도주하는 2달 정도 뒤인 지난 2월경에는 이은혜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공단에서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족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이 사망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은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더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연금공단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제 그대로 지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검거가 됐고 그리고 혐의점이 밝혀져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처벌도 하고 그리고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은혜 옛 남자친구 의문사 의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실제로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지금 세간에 관심을 모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교통사고, 그렇죠. 또 하나는 파타야에서의 사고인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010년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는 것인데 네.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 파타야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네. 2014년경 네. 태국의 파타야에서 이은혜와 당시 남자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남자친구가 스노클링을 하던 중에 익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뭐냐면 당시에는 그것이 익사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최근 내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험금을 이은혜가 탔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유족들, 즉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은혜 행적을 쭉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그렇죠. 계속 있다 보니 경찰이 아마 이 부검 기록 등을 확보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알려지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이은혜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알려진 남편 윤모 씨와 결혼하기 전에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었다. 그런데 당일날 파혼을 했었다. 이런 소식도 알려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이 파혼을 했던 남성의 지인이 올렸던 글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일단 지인의 글입니다만 추적을 네. 해보면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던 신부 측 관계자들이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하면 그래도 옷을 좀 차리고 가는데 그렇죠. 반바지 입은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오. 증언도 나오고요. 또 파혼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부 측이 전혀 내지 않으니까 신랑 측에서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여긴 당시 신랑 측에서 뭐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봤는데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됐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정말 이은혜를 둘러싼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들을 좀 살펴보면 쉽사리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도피 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검거 전에 이은혜와 조연수 외에 또 다른 좀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누가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숨어 지내려면 일단 피의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거나 중요한 것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지내려면 뭔가 계약 과정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그렇겠죠. 되니까 조력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생명보험 8억 원이 들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것을 주선한 보험 설계사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특수관계를 좀 종합해서 공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은혜가 보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하는 무언가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좀 조력을 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좀 도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두 사람이 사실 계속 잡히지 않다 보니까 온 국민은 계속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얼굴을 접하고 소식을 접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기도 했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의 영향이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마스크를 썼을 때 어땠을까, 모자를 썼을 때 어땠을까 이런 합성물을 만들어서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누리꾼들이 직접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사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 두 사람이 온라인에 뭐 글을 썼다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다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내서 카페에 올리고 와.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증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픈톡 수사대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유방을 만들어서 정보가 워낙 활발하게 있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이 또 은연중에 많이 드러났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현장에서 혼선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제보를 통해서 또 다른 지명 수배자 검거된 그렇죠.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 네티즌들이 어떤 때는 좀 악성 댓글 이런 거에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할 만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막 과거의 행적들을 찾아서 올리고 사실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좀 보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한 좀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거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정말 이런 순기능을 하는 네티즌 수사대도 있는가 하면 이은혜를 옹호하는 단톡방이나 팬카페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그러게요. 됩니다. 사실 지난 2003년에 강도 얼짱이라는 말이 좀 어이없는 말이 회자가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강도로 지금 수배를 받은 인물이 얼굴이 공개되고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당시에 좀 그렇죠. 비뚤어진 문화인데 심지어 6만 명 정도가 가입한 팬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도 얼짱으로 불린 인물이 검거되고 나서 본인도 본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비뚤어진 문화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은혜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은혜의 외모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글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정말 잘못된 문화인데 이 사람이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라는 식으로 잘못된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2차 가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문화가 계속 확산되다 보면 마치 범죄자들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혹시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도 외모를 갖고 너무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무슨 이유로 아니면 뭐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범죄자들을 옹호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게 좀 잘못된 문화인데 해외에서도 범죄자들이 그렇죠.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책을 출간하거나 그렇죠. 이 범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 관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잘못된 선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뚤어진 팬문화라고 할까요? 비뚤어진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인터넷에서 특히 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꾸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본인의 소외된 심정을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는 잘못된 심리가 표출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익명성 때문에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것을 정화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가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네티즌이 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형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포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와글와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익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털 차원에서도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을 너무 방치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를 지향하도록 관심을 써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도 뭔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실 이은혜와 조연수가 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린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정말 비뚤어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런 포털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조금 차단하는 그런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 접해봤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만나봤습니다.